약 300년 전 인류는 현미경의 발달로 마이크로라는 아주 작은 세계를 알게 됐고 그 속엔 일상과는 아주 다른 미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5년 7월 명왕성을 발견한 지 85년 만에 인류 최초의 명왕성 탐사선이 이 행성의 위성 2개를 처음으로 촬영해 지구로 보내왔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비밀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불리는 곳이 있다. 바로 지구의 마지막 미스터리 심해다. 오랫동안 심해는 영원히 어둡고 획일적이며 생명이 없는 세계로 인식됐다. 그럼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심해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인간의 탐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심해를 향한 도전은 고대 인도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 진주조개를 캐기 위해 잠수를 했으나 수중에서의 호흡 제한과 수압으로 깊은 수심에서의 장시간 잠수는 불가능했다. 잠수사는 고대 국가 간의 해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적선 밑으로 침투해 선제의 구멍을 뚫거나 묘박줄을 끊어 적선을 손상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세계 정복을 꿈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가죽 호수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콜림파에 탑승해 바닷속 경치를 즐겼다고 하는데 그는 바닷속은 신비의 세계이며 오묘한 경치와 진귀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노라는 기행문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수중 세계에 대한 동경을 안겨줬다고 한다. 이후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스크, 호흡기, 공기 탱크 등을 디자인한 스케치를 남기기도 했지만 수백 년 동안 인간이 물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잠수 장비 기술엔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1843년 영국의 박물학자 에드워드 포브스는 550m 아래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심해에 대한 인류의 꿈은 멀어져 가는 듯했다. 하지만 포브스의 주장은 1872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영국의 챌린저 호가 약 8,000m에 달하는 깊이에서 4천여 종의 해양 생물들을 발견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인류 최초 심해 개척은 1934년에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사람이 타고 바닷속을 들어갈 수 있었던 장비는 쇠줄에 매달려 물속으로 내려지는 공 모양의 바티스피어였는데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 윌리엄 비비와 오티스 바터는 두께 3.8cm, 지름 1m 34cm 공 모양의 잠수구를 타고 대서양 해역에서 수심 약 900m까지 내려갔다. 태양빛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암흑으로 10m마다 1기압씩 높아지는 수압을 극복하며 미지 해역으로 들어간 최초의 심해 개척이었다. 그로부터 14년 후 오티스 바터는 새로운 잠수구를 만들어 약 1300m까지 잠수하는데 당시 심해 잠수구는 쇠줄에 매달려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만약 줄이 끊어지면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단점은 부력제를 사용해 스스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심해 잠수정 바티스카프가 만들어지면서 극복된다. 1960년 스위스의 해양학자 자크 피카르와 미 해군 중위 노언 월시는 스위스에서 설계하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바티스카프 트리에스테를 타고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해연 도달에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그들이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약 20여 분간 머물며 초콜릿 바를 나눠 먹은 일화는 유명하다. 1962년엔 프랑스의 오비릉과 들로즈 그리고 일본의 사사키는 아르키메데스호를 타고 수심 9,545m 깊이까지 내려가 수백 장의 심해 사진을 찍고 심해 퇴적물 채취 및 심해 동물 관찰 기록을 하는 등 과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들을 남겼다. 그
그 심해 탐사를 향한 도전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2년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7년에 걸쳐 제작한 딥시 챌린저호를 타고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해연에 약 1900m 잠수에 성공했고 1989년에 제작된 일본 신카이 6500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바다를 1000회 이상 탐사하는 성과를 이뤘다. 일본 외에도 프랑스는 수심 6000m, 중국은 7015m까지 심해 탐사가 가능한 유인 잠수정으로 바다를 탐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가장 깊은 바다로 불리는 마리아나 해구 중 챌린저 해연의 끝 11,034m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다. 인류는 언제쯤 심해의 끝을 경험할 수 있을까? (1943년 6월) 프랑스의 남부 바닷가에서 한 남자가 새로 개발한 잠수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긴 오리발을 착용하고 커다란 수경을 쓰고 등에는 쇳덩어리를 메고 있었다. 그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아쿠아롱을 개발한 자크 이브 쿠스토였다. 1935년 교통사고를 당한 쿠스토는 팔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영을 하다 바다에 매료된다. 그는 물속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꿈꿨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1942년 파리의 유명 가스 회사 에어 리퀴드를 찾아가 산소통을 이용한 수중 호흡기 아쿠아롱 개발을 제안했다. 그리고 1943년 1월 첫 시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게 이른다. 기존의 장비를 시험하고 개량하다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잠수를 중단하지 않았고 500여 번의 시행착오 끝에 40m 잠수에 성공, 아쿠아롱의 성공적인 탄생을 알렸다. 나는 이 신비한 아쿠아롱을 메고 앞으로 뒹굴기도 옆으로 굴러보기도 했다. 거꾸로 물과 나무를 서 있으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무척 애를 먹어야 했다. 쿠스토가 아쿠아롱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장비의 탄생은 현대식 스쿠버 다이빙을 가능케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지상과 연결된 보조기구 없이 바닷속을 헤엄칠 수 있었고 수심 100m까지 잠수할 수 있었다. 쿠스토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은 물속에서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최초의 해양 탐험가,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운동에 열중한 환경교황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쿠스토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사실보단 극적 표현에 치중했다는 비난, 본인 이름을 내건 사업의 실패와 함께 종종 인신공격적인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쿠스토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최초로 인류에게 심해의 세계를 열어준 선구자이자 인간이 넘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의 업적은 현대에 와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졌다. 매년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설문조사에서 항상 1, 2위를 다퉜고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탐험가를 뽑는 영국 B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선 남극을 정복한 아문센을 제치고 7위에 오르기도 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자크 이브 쿠스토. 1996년 86세의 나이로 중국의 황허 일대를 탐험한 것이 50여 년에 걸친 탐험의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바이칼 코스의 탐험을 꿈꾸다 눈을 감았다. (193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항구 도시 이스트 런던의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던 마저리 코터니 레티머는 특이한 해양 생물을 찾는 게 일상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 코트니 레티머는 친구인 네리네오의 선장 핸드릭 구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간 현장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케 만드는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 첫 인상을 코트니 레티머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때까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다. 몸 길이는 1.5m고 반짝이는 은빛 반점이 있는 연한 남색이었다. 박물관에 도착한 코트니 레티머는 참고 문헌을 통해 이 물고기가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물고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인근 로그 대학교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에게 스케치를 곁들인 편지를 보냈다. 1939년 1월 3일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코트니 레티머에게 답신을 보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급한 물고기의 골격과 아가미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월 16일 이스트 런던 박물관을 방문한 스미스 교수는 이 물고기를 보는 순간 단번에 실록 헨스임을 알아차렸다. 실록 헨스는 바다를 떠나 처음으로 땅을 네 발로 딛고 공기를 호흡한 첫 육상 동물의 조상으로 여겨지며 1839년 첫 화석이 발견된 이래로 약 6,600만 년 전 공룡과 함께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공룡시대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언론들은 세계의 발견이란 제목으로 대서특필한다. 이후 1997년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또 다른 실록 헨스가 발견됐고, 2013년에 보고된 실록 헨스는 309마리로 알려졌다. 심해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실록 헨스. 도대체 심해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심해는 표층이나 환경, 생태계 자체가 육지와 달라 수압과 저수온, 암흑, 저산소 상태까지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는다. 그 중에서도 빛이 투과되지 않는 200m 이상의 수심에 사는 어류를 말하는 심해어는 약 1,300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밝은색 계통의 채색 적응, 발달한 발광기관, 큰 눈이 있거나 아예 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심해 속에 사는 심해어들은 그 모습부터가 기괴하다. 심해 1000m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배럴 아이의 일종인 이 물고기는 투명한 크리스털을 연상시키는데, 기존 눈 외에 머리 측면에 있는 다른 2개의 눈이 존재해 4개의 눈을 가진 괴물 물고기로 불리고 있다. 또한 엄청난 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심해어도 존재한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앞바다에서 잡힌 심해 가오리는 몸 길이 420cm, 무게 360kg으로 2013년 대한민국 17세 남자 평균 키가 173.2cm, 몸무게 68.2kg인 것을 감안하면 길이는 2배, 몸무게는 5배가 넘는다. 수심 500m의 암초 수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설의 심해어 돛돔은 평균 길이가 2m에 가깝고 몸무게 역시 100kg을 훌쩍 넘는다.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심해어도 있다. 2014년 러시아 동쪽 사할린 섬 해변에서 길이 6m에 달하는 거대 괴 생명체 사체가 발견됐다. 러시아 군인에 의해서 발견된 이 괴 생명체는 악어와 같은 크고 뾰족한 입과 이빨을 지녔으며 물고기의 골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괴물 사체는 흰고래인 벨루가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비슷한 시기 스페인 빌라리코스의 루이스 시레트 해변에서도 괴 생명체가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화제를 모았다.
약 5m 길이의 몸통에 큰 입과 꼬리, 지느러미가 달린 모습을 두고 해양 전문가들은 산갈치 일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최근엔 터키 심해에서 정체불명의 커다랗고 투명한 물방울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수심 22m 지점에서 발견된 이 미스터리한 구체는 코끼리 몸집 정도의 크기로 플래시를 비추자 마치 투명한 막으로 감싸있는 듯한 독특한 질감을 나타냈는데, 해양동물학자 마이켈 베치온에는 이를 오징어 알로 추정했으나 해수면 근처에서 이런 형태의 오징어 알을 목격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 생명체를 비롯해 과거에 사라졌다고 믿었던 생명체까지 살아 숨쉬는 세계의 심해. 아직도 인류가 밝혀야 할 수많은 정보들이 심해 속에 숨어 있다. 지금껏 과학자들이 탐험해온 심해는 전체 10%도 되지 않는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미개척 세계다.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는 일은 인간이 우주를 향하는 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심해를 탐사한 사람보다 달에 다녀온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심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2001년 카리브해 케이먼 트로프 지역의 수심 5,000m 이하 해저 협곡에서 해저 화산 열수구가 발견됐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심해 화산 열수구로, 뜨거운 물과 중금속을 뿜어내는 이 배출구의 온도는 섭씨 약 407도.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은 온도다. 놀라운 사실은 뜨거운 열수구 근처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새우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일명 익지 않는 새우로 불리는 이 생명체가 어떻게 뜨거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만약 심해 속에 눈이 내린다면 믿을 수 있을까? 마치 바닷속에 내리는 하얀 눈을 연상케 하는 이것은 바로 태양 위쪽에 사는 작은 동식물들의 죽은 유체들이다. 이들의 세포는 아주 작고 가벼워 해저에 도착하는데 보통 150년이란 세월이 걸리는데, 이 바다의 눈송이들은 매년 8억만 톤 이상의 탄소를 해저까지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또한 심해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미래 자원도 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다. 현재 화석 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 분자와 가스 분자가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상태에서 형성되는 얼음 모양의 고체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 세계 해저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로 쓰기 위해 분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메탄가스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어 상업적인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미래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겉으론 고요한 수면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속에선 끊임없이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해. 여기 우리가 상상하는 심해 속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수족관이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바로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이다. 이곳은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분당 7.5톤의 바닷물을 끌어올려 100개가 넘는 전시 수조에 공급하는데, 7.5톤이면 1000cc 생맥주잔 7,500개를 채우는 양이다. 수족관 안에선 수천 마리의 정어리떼가 헤엄치고,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준 백상어를 비롯해 심해 아귀,
도끼 고기, 귀신 고기와 같은 심해어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남태평양 한복판 피지섬 부근에 있는 포세이돈 리조트는 해저 도시를 방불케 한다. 수심 10m 해저에 24개 호텔 스위트 룸이 있는 이 리조트엔 큰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플렉시글라스를 비롯해 강철로 된 벽 구조물에 약 10cm 두께의 아크릴 소재가 덧씌워졌다. 덕분에 실내는 항상 일기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의 문제로 균열이 생기면 개별 룸은 전체 구조물에서 자동으로 분리되는 등의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여겼던 해저 도시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 인류가 바닷속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 탄생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지구에서 쏘아올린 탐사선이 우주를 항해하고 다른 행성의 정보를 파악한다.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는 증가하고 더욱 진화한 정보 탐색으로 지구 밖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류에게 미지의 세계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여전히 인류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자 미지의 영역이다. 지구의 마지막 미스터리로 남은 심해의 비밀. 어쩌면 심해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 인류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태양계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지도 모른다.